근데? 근데 좀 어려워 보이네. 오늘이요? 네? 아 그거 오늘 안 할 겁니다. 그거 우리 다음 주부터 있는 특강에서 할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저도 학원 다니고 그럴 때 그랬지만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할 거고요. 자, 오늘 기체 얘기 좀 시작을 해보면은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뭐 화학을 배워본 사람도 있고 안 배워본 사람도 저 저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기체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내기 되게 좋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되게 다양하게 내기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내는 문제는 대부분 계산 문제, 그리고 가끔씩 어려운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 계산 실수로 틀립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틀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틀려도 되는데 계산 문제를 틀리면은 조금 아깝겠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해볼 얘기는 이 기체 압력. 사실 기체 아니어도 압력은 똑같습니다. 압력의 단위, 우리 지난번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I 유닛이라는 이 단위, 기본 단위계 얘기를 했었잖아. 또는 이제 MKS 단위계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불렀었는데 그 기본 단위들이 있었죠. 뭐 질량은 뭐로 썼지? 그렇지, 킬로그램. 그다음에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뭐 이런 걸로부터 뭐 다양하게 막 파생이 됐었잖아. 뭐 대부분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에너지의 단위 뭐가 있었죠? 에너지 단위 줄이 있었는데 이 줄은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킬로그램?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조금 어려운데 그지?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힘의 단위는 뭐가 있었죠? 뉴턴이 있었죠? 뉴턴은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뭐 사실 이 W는 FS 생각하면은 좀 편하죠. 1의 단위는 힘, 뭐 에너지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꼭 기억해 주기로 했었던 내용인데 이 얘기를 왜 굳이 다시 꺼내냐? 이 압력의 단위를 얘기할 때도 MKS 단위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압력의 단위는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뭐죠? 맞아요.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어떤 S라는 단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압력이라는 것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양한 힘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유체 기둥에 작용하는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작용한 힘은 뭐죠? 중력이 있겠죠. 자, 우리 이만한 기둥이 있어요. 높이는 h고 면적은 s라고 해봅시다. 기둥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무게,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중력이 있을 겁니다.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mg라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요 mg라는 거를 그대로 쓰기는 조금 미묘하니까 이 중력 m을 좀 더 뜯어볼 수 있겠지. 어떻게 뜯어볼 수 있을까요? 부피 곱하기 밀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자, 부피 밀도. 그렇죠? 근데 이 부피도 좀 더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주어진 게 두 개밖에 없잖아. 부피를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S 반면적 곱하기 H 높이 그리고 이제 그대로 나머지 다시 써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아까 쓰던 거에다가 F 여기에 작용한 힘은
여기 있어서 이거를 집어 넣읍시다. 어떻게 돼요? S, H, 로, G를 S로 나눈다고 합니다. 사실상 단면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쁘게 다시 쓰면은 로, G, 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윗줄에 있는 유체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유체 높이가 압력이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식은 외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유도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로 밀도예요. 이게 단위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아는 거 미터 아니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겠죠?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제일 많이 줍니다. 자, 근데 요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집어 넣어도 될까요? 우리가 약속한 단위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겠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를 바꿔야 됩니다. 뭐로? 자, 일단 무게는 뭐가 돼야 돼? 킬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센티미터는 사실상 그냥 센티미터에 3번 곱한 거니까 얘 뭐가 돼요?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외운 사람도 있고 지금 계산을 얼른 해볼 수도 있지만 자,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보시면 자, 1g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물론 뭐 0.001kg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0을 하루 종일 세고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수승을 많이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1cm는 몇 미터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죠. 자, 근데 다만 여기가 3번 곱해줘야 되니까 얘도 3번 곱해주면은 1세제곱센티미터는 몇 세제곱미터가 돼요?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얻은 것들을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위에도 작지만 밑에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일단 첫 번째로 이 숫자가 물의 밀도라서 그쵸? 물의 밀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물론 항상 물의 밀도는 아니지. 사도시에서의 물의 밀도겠죠? 사도시. 사도시면은 몇 켈빈일까? 그렇죠. 273을 더하면은 77. 켈빈이 되니까 277 켈빈이겠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물기둥을 자 1m 1m 다음에 눈치가 빠른 사람은 10m라고 할 줄 알았겠죠? 자, 얘가 요 지표면을 누르고 있을 때 요 바닥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고 압력은 몇 파스칼일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답은 뭐 10의 몇 승의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모르면은 이거 힘은 안 해도 됩니다. 압력만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만 물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하게 돼요. 잠깐만 한번 해볼까? 760. 미안, 다른 거 떠줄게.
나눠 기체 나누기. 우리 다음 주부터 특강인 거 알고 계시죠? 2시부터 함께 합니다. 나 여기 오는데 집에서 1시간 반 걸리. 근데 오늘부터 특강인 줄 알고 2시에 오네. 원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여기 불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 혹시 오늘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할 거야 했더니 선생님 오셨어요? 빨리 벌써 오셨어요? 다음 주부터인데. 네. 스타벅스 가서 3시간 동안 놀다 오네. 유튜브. 즐겁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힘이라고 하면은 중력이겠죠? mg예요, mg. 자, 일단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 양심 있는 사람 9.8, 양심 없으면 10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자, 보면은 우리 내가 밀도도 다 구해줬잖아. 여기 있죠? 물의 밀도 10의 3승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부피는 뭐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1m 10m죠? 보자. 1, 10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양심 없으니까 10. 그러면 내 중력 가속도의 단위가 뭘까? 이 중력 가속도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가속도죠?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 지금 이 단위 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안 할 것 같은데 언젠간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계산하면은 10의 몇 승이에요? 5제. 그치? 3, 4, 5죠. 10의 5승. 근데 단위가 문제죠? 자, 근데 잘 보니까 요 세제곱미터 뭐로 날릴 수 있어요? 싹 날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뭐의 단위야? 그치, 힘이지. 10의 5승 뉴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압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압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10의 5승 그냥 다시 그대로 갖다 쓰고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단면적은 얼마예요? 요만큼이 단면적이죠? 1m 곱하기 1m. 그대로 10의 5승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다. 근데 요 마지막 요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밀도가 주어졌을 때 뉴턴이나 파스칼 이런 단위로 좀 계산을 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밑에 나옵니다. 왼쪽 지웠더니 혹시 지우면 안 되면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자, 이게 이제 다 대기압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대기압이란 건 뭘까요? 대기압. 대기가 가지는 압력이란 뜻이겠죠. 대기는 뭐야? 공기겠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지구에 있는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기압이라고 하면은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공기가 가지는 대기압은 다 다르지만 다 해서 평균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되냐 라고 했을 때 지구 전체의
평균 압력을 지구 전체의 평균 대기 압력을 우리 그냥 1 ATM이라고 정의했습니다. ATM이라는 거는 영어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요 안에는 이 atmosph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대기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되게 운이 좋게 되게 딱 떨어지는 나름대로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이게 몇이냐면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바로 방금 계산한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에서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은 어느 정도냐면은 10m 정도의 높이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비슷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론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101325 파스칼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1% 정도의 차이는 물리에서는 아니어도 화학에서는 좀 너그럽게 봐줍니다. 다행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지구에서 나타내는 압력을 말하고요. 지구 전체의 평균 대기압력은 1기압으로 우리 그냥 약속한 겁니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자, 당연히 높은 곳에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가면은 압력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뭐 파스칼이나 ATM 같은 이런 예쁜 단위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은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물을 가득 담은 사실상 호수 같은 거에서 실험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고 아주 긴 튜브를 이렇게 한쪽 끝이 막힌 시험관 같이 생긴 이 유리관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욕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컵을 이렇게 넣고 안에 있는 공기 다 빼잖아. 그러고 나서 이 컵 같은 그래. 자, 여기 보면 이거를 막 뒤집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뺐어. 물 안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어요? 동심이 없었구나. 자, 그러면은 좀 더럽지만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뒤집으면 커피 쏟아지는데. 자, 여기 보면요, 이 안에서 요 안을 물로 다 채웠습니다. 안에 공기 하나도 안 남겼어요. 안에 공기 하나도 안 남기고 안에도 바깥에도 물이 다 가득 차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수직으로. 그럼 당연하지만 요 안에 원래 물이 다 있었잖아, 계속. 그랬더니만 이게 아주 긴 관이었어. 매우 긴 유리관. 당연히 요 안에 있는 물이 당연히 위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밑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물 기둥이 모든 곳에 다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진공이겠죠? 진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물기둥의 높이도 한번 재봤어. 물기둥의 높이를 재봤더니 대략 10m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한번 생각을 했어. 이 도대체 왜 위에 진공이 생겼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진공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자, 보시면 요 수면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위에서 A라는 위치에서
A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과 요 B에 작용하는 물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딱 요 위치에서 평행을 이루더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기의 압력, 이 대기압이라는 거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이 10m 정도의 물기둥의 압력은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방금 했잖아. 얼마였어? 대략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됐었잖아. 그지?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기체 기둥, 액체 기둥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항상 양변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항상 양변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 같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평형을 이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최초의 기압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압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게 말이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하려면은 최소 10m 이상의 유리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10m 이상의 유리관을 들고 다니기 조금 어려워서 좀 실험 방식을 살짝 바꿨어요. 이번에는 물 말고 좀 다른 액체를 써보자. 물 말고 여러분 좀 밀도 높은 액체 뭐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사양화탄소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당연히 수은이 나올 줄 아셨죠? 네, 수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은 같은 경우는요 밀도가 되게 높아요. 밀도가 얘는 물은 1g/세제곱센티미터였는데 수은 같은 경우는 13.6g/세제곱센티미터나 되는 이만큼 들고 있으면 무진장 무거운 그런 액체입니다. 자, 그래서 수은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여기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관 안에다 있는 공기 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수은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훨씬 짧은 관으로 실험을 했는데도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만큼의 높이가 얼마냐? 76c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 76cm에서 멈춘 이유가 뭐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여기 바깥에서 가해지는 뭐의 압력과? 공기 압력. 공기 압력. 무엇과 평형을 이뤘다? 76cm에 뭐가? 76cm의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6cm면 몇 미터야? 0.76m지.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이 0.76m의 수은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의 크기는 몇 파스칼일까요? 자, 밀도는 13.6g/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축제 검사 안 할게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네. 대략적으로 엄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더러워서 지금 머뭇거리시나요? 아니죠. 나 같으면 내가 숙제 안 해오고 그냥 이렇게 하나 땡가겠다. 사실 하셨어요? 다?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열심히 놀리고 있다면 근데 이게 10의 5승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열심히 놀리고 있다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지금
뭐 같은 거 지금 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 써서 그렇지 사실 우리 다 같은 거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대기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대기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물기둥의 높이 10m로도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지만 수은기둥의 높이 76cm로도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들 뭐야? 자, 그래서 똑같이 10의 5승파스칼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개념적으로도 좀 어렵고 오늘 내용이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려우면은 나중에 또 제가 두고두고 괴롭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자, 요거 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뉴턴 퍼 제곱미터인 거 알면 더 좋고 이것까지 알면 더 좋고요. P는 뭐지? G까지 알면 더 좋고요. 물론 로가 어떻게 단위가 바뀌는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이 물기둥, 수은기둥 얘기는 그만할 건데 참 옛날 사람들은 조금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주기율표 본 적 있어? 주기율표에서 막 되게 이상한 이름들의 원소들이 많거든요. 보시면은 맨 앞에 보면은 아인슈타인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코페르니슘, 렌트게늄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면 막 심지어 막 유로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메리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뭐 나라든 사람 이름이든 뭔가 노벨륨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보면은 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안 그래도 이 옛날에는 더 큰 이름을 남기기도 좋았던 게, 자 보면은 이런 ATM, 파스칼 이런 단위 말고도 압력의 단위에도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인데요. 자 보면은 토리첼리가 자기 이름을 압력의 단위로 남겼어요. 자, 1ATM을 토리첼리라는 단위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760 토리첼리입니다. 이 760이라는 숫자가 좀 수상해서 보니까 자 이게 바로 76cm는 곧 760mm겠죠? 네. 근데 요거와 거의 비슷한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760mm HG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자, 요거 밀리미터 HG라는 단위 어디서 나왔나 혹시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서 혈압 재본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재본 적 있지? 이거는 어려가지고. 자, 제 나이 정도 되면은 혈압을 측정할 일이 좀 있는데 아무튼 자, 이거를 잘 뜯어보면은 이 밀리미터의 HG는 뭘까요, 여러분? 수은의 원소 기호입니다. 수은의 원소 기호예요. 자, 그래서 760mm의 수은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76cm, 760mm가 1ATM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성립을 할 거고요. 또 똑같이 말하자면 1mm HG라는 단위는 760분의 1 ATM이 되겠죠? 이걸 자꾸 뭐 파스칼 단위로 물어본다면 정말 괴롭겠죠? 10의 5승 파스칼을 760으로 나눠야 될 겁니다. 괴롭겠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토리첼리는 밀리미터 HG와 같냐 다르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완전 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인생 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림은 5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 측정. 저는 예전에도 영재고 화학 수업 대비 수업을 이렇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낼 때 정말 많이 나갔던 게 하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5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수, 은 이렇게 있고요. 이만큼의 높이가 760mm입니다. 자 그러고요 또 비슷한데 뭔가 묘하게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됐다. 맞아요. 여기도 수은이 똑같이 들어있고요. 제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잘 못합니다. 알아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이해해 주세요. 자, 좋아요. 물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일단 위에 거가 기본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 위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대기압이겠죠? 미안하다 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 위에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겠죠.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일단 기체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에이씨.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까 380이라 합시다. 자, 기체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80mm의 수은 기둥이 가지는 압력이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지금 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상태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양쪽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지울게요. 여기서는요 대기압과 기체 압력과 380mm의 수은의 압력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쓰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대기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죠? 아까 1atm이라고 썼어요. 그죠? 1atm입니다. 자, 그리고 기체 압력. 자, 기체의 압력이니까 압력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P로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뭔가 작게 기체라고 써주면 기체 압력이라고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80mm의 수은의 압력. 쉽게 쓰면은 380,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80mm의 수은이 가지는 압력이다. 근데 잘 보니까 요 1atm이라는 것 자체가 760mmHg였어요. 이 380이라는 숫자도 꽤나 수상한 숫자죠. 무슨 atm 단위로 바꾸면 얼마? 0.5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기체만의 압력은 얼마만큼? 0.5 at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고 이걸로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대부분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파란색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다.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파란색 선을 꼭 그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혹시 적을 거 있으면은 여기다 빨리 적으시고 그림 옆에다 다시 그려야겠다. 여기 있으면은 너무 큰 혼동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지울게요.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시고 나 다 안다 하면은 잠깐 쉬고 계세요. 자, 비슷한 듯 다른 그림 하나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 좀 예쁘게 그리고 싶다. 아까 보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또 수은이 있습니다. 기체가 있고요. 이만큼의 높이 차이는 760m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진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J자감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다 부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요 끝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항상 위에 뭐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위에 대기압이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압이 항상 있는 거예요. 대기압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위에 진공이잖아. 진공이 나타낸 압력은 얼마예요? 몇 ATM이요? 빵이겠죠, 빵. 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개 많이 틀려. 이거 되게 교묘하게 낚시해가지고 이거인 것처럼 문제 해가지고 답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끝에가 막혀있는지 뚫려있는지 또 여기 안에 정말 진공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조건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저기 안에 뭐 몇 ATM의 기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문제를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이 상황에서 그럼 또 똑같이 분석을 하면은 제일 먼저 뭐를 그어야 돼요? 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왼쪽 위에 작용하는 압력은 뭐가 있어요? 왼쪽에는 760mm의 수은이 가지는 압력이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기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압력을 막 나타내고 있겠죠? 기체의 압력이 있습니다. 문제만 잘 파악하면은 훨씬 쉬운 문제였겠죠? 자, P 기체라고 쓰고 얘는 760mm의 수은이 가진 압력이니까 760mm Hg라고 쓸 수 있겠죠? 이 760mm Hg는 곧 몇 ATM? 1이죠. 1ATM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대부분은 문제 낚이냐 낚이지 않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지 계산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저런 문제들은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54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간소화해서 그렸지만 대부분은 저런 문제가 나오면은 낚이냐 안 낚이냐 요거의 차이가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힘든 길 가야 되니까 지우는 동안 좀 잠깐 쉬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이 화원을 하면서 딱 하나의 공식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 단일 공식으로서 제일 점수를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일의 법칙이 있겠죠? 자, 보일의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 보일의 법칙 뭐니? 일정 온도에서 그죠? 일정 온도에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PV는 일정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점수 반밖에 못 받아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P 곱하기 V. P는 뭐예요? 압력. 부피는 V로 나타냅니다. 볼륨의 V고요. 프레셔의 P고 얘는 템퍼러처의 T입니다. 온도입니다. 온도. 자, 그래서 이거 쉽게 쓰면은 뭐 PV는 K라고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샤를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버전이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때 버전은 약간 짝치죠. 약간 V0 더하기 V0 더하기 273분의 T-C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마저도 일정 압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적절하겠죠? 뭐예요? 부피는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부피는 절대온도 T에 진짜 화나신 걸까? 항상 궁금했어. 나도 학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큰 소리 내면은 진짜 화나신 걸까? 근데 나는 아무리 수업해도 이런 소리 잘 안 나오더라. 아무튼 자, 부피는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거 두 개를 좀 조합을 해보면은 이 부피라는 게요 P분의 1에는 P분의 1 그리고 T에 이렇게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V는 P분의 어쩌고 V는 T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V는 P분의 T 곱하기 뭔가 뭐 S라고 해봅시다. S는 그냥 비례상수.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체의 분자수가 2배가 되면은 당연히 부피도 2배가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체 분자수 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 기체 분자수를 세는 단위가 뭐가 있었죠? 우리 일주일 쉬었다고 이렇게 몰이 있었죠. 몰 기체 분자뿐만 아니라 그냥 분자를 세는 단위로 몰이 있었죠. 몰. 그럼 몰은 n으로 씁니다. 지금 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모를까봐 겁나서 못 물어보겠다. 야, 일주일 쉬는 게 좀 크긴 하다. 그래서 특강을 하는구나. 자, R이라고 씁시다. 그냥 비례상수 R이라고 씁시다. 얘는 몰수 비례상수. 자, 그래서 이 P를 양변으로 곱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V는 nRT가 됩니다. 그래서 그 R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R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NT분의 PV.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있는 거 딱 한 조건 있잖아, 그지? 바로 누구의 법칙? 네? 누구의 법칙에서 뭔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었죠.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그렇게도 말하는 거구나. 좋습니다. 자, 조건이 뭐였죠? 일기압 0도씨 22.4리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무슨 숫자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냥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 그렇죠. 아보가드로 수. 여기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이거를 몰이라는 단위로 쓰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1몰이 되겠죠? 결국은 1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좀 뜯어 붙여야 되겠죠? 얘는 0도씨라는 단위는 여기에 쓰기 적합하지 않잖아, 그지? 얘는 뭐로 바꿔줘야 돼? 절대온도 T로 바꾸면은 몇 켈빈이 돼요? 273, 뭐 짬이고 273 켈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 자, 1atm 22.4리터 1몰 273 켈빈. 이거 계산은 못해도 여러분 이미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얼마죠? 이거 0.082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막 주는 문제로 기체상수 아래 값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0.08이라고 쓰면은 저는 무조건 다 그었어요. 바로 뭐가 없어서? 단위가 없으면 틀리겠죠. ATM, 리터, 퍼, 몰. 혹시 물리나 화학을 좀 깊게 공부하고 나는 좀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래 값이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단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이 몰이랑 켈빈은 그냥 그렇다 쳐도 ATM이랑 리터 같은 거는 되게 불편한 이 기본 단위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숫자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단위거든요. 특히나 이 ATM 같은 거 여기다 쓰는 거는 별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단위들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대부분 계산값은 다 ATM과 리터 단위가 나오게 계산을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모르셔도 되고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요 두 줄이겠죠? PV는 NRT다. PV NRT 그리고 R은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쭉 얘기하면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바로 57페이지까지 했겠죠. 자,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죠? 57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아, 문제 진짜 더럽다 계산. 에? 쟤는 뭐지? 아, 4g.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H2 기체가 4g이면은 몇 몰이겠어요? 2몰이겠죠? 아직 한 시간도 안 지났다. 아, 집 가고 싶다 갑자기. 여기서 틀어달라 하면 틀어주나? 리모컨이 있어. 리모컨 있어야 돼? 풀고 계세요. 근데 잠깐만. 틀자. 히터를 틀자. 손 들어. 틀지 말자. 틀지 말자를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저는 민주적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틀자로 결론이 나면은 담요는 갖다 드릴게요. 근데 안 틀자는 없어? 자 다시 한번 틀자. 아 근데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선생님이 다 오하는 그런 귀찮은 게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알아요. 이 틀면 다 자는 거. 틀면 다 자는 거 저도 압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투표할게요. 틀자. 둘. 틀지 말자. 상관없다. 기다려.
몰수하는 거야. 아, 뭐 30분 안에 네, 갔다 오세요. 난막 목베이는 너무 뜨겁게 안 할게요. 24도로 할게요. 그렇지 않아. 자, 다 하셨죠? 근데 자, 계단 너무 지저분하다. 귀찮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부피는 49.2리터. 그다음에 어떤 기체 4g이 있다. 기체 4g이 있다. 이 몰수를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온도는 몇 켈빈? 300켈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은 760mm Hg라고 하니까 결국은 몇 atm? 1 atm이겠죠? 자, 그러면은 n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n은 넘겨서 정리하면은 RT분의 PV. 자, 그러면은 49.2 1 0.082 300. 자, 보면요, 요 밑에 계산 24.6인데요 우리 2몰이네요. 근데 기체 4g이 2몰이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1몰당 질량은 얼마예요? 이 1몰당 질량이라는 거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 보통 뭐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분자량이죠, 분자량. 물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분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자, 근데 분자량이 2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세상에. 뭐야? H2 기체겠죠? H2 기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런 걸로 유출해야 된다는 건 별로입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하면은 뭐를 먼저 하나 그어야 된다? 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자, 왼쪽에는 얼마만큼의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1 ATM. 1 atm, 대기압만큼의 압력이 떨어지고 있고, 자, 여기에는 뭐가 떨어지고 있어? 5.5 ATM. 보면은 아, 이 38cm에 1 atm이 38cm의 수은기둥 압력, 그 다음에 수소기체의 압력,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압력이 요 선을 기준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38cm의 수은 압력이라는 거는 곧 380mm Hg고 결국은 이거는 몇 atm이에요? 0.5 atm겠죠? 자, 그러면은 수소기체만의 압력은 얼마예요? 0.5기압이겠죠. 자, 그리고 부피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T는 몇 켈빈? 27도씨라고 하니까 얘는 몇 켈빈이야? 300켈빈이겠죠? 요거 알고 계시면은 계산을 한번 줄일 수 있습니다. 300켈빈. 그래서 수성아리만큼 27도씨가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N은 몇이에요? 자, 수소기체가 1몰당 질량을 나타낸 게 원래 좋아하진 않지만 분자량이죠, 그치? 수소기체의 분자량 얼마? 2. 쓰면 안 되지만 그램 퍼 몰. 그러니까 몰수는 2몰이라는 거겠죠? 2몰.
자 그러면은 부피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P분의 nRT. 자 계산하면은 2 곱하기 0.082 300 압력은 0.5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24.6 곱하기 4니까 대략적으로 98.4가 되겠죠? 98.4리터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우리 앞으로 많이 풀 거예요. 혹시라도 중간 과정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설명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시는 게 나중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없어? 우리가 문제 몇 개 풀어볼까? 좀만 진도 더 나가고 문제 봅시다. 이것만 단독으로 풀기에는 문제가 몇 개 없네. 자, 지워도 되나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응? 네. 아닙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제 생각에도 통합 요 책 통틀어서 탑3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위는 산화환원이고요, 2위는 산염기입니다. 세 번째가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기체가. 그래도 기체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너무 어려운 얘기는 지금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특강 때 괴롭힐 겁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의 마지막이에요.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 왜 필요한지는 알고 가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일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 PV는 nRT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적을 필요 없고요. 지금 일단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보면은 이 V로 다시 정리해보면 P분의 nRT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절대 온도 0도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물리나 우주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온도는 아주 낮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자 보면은 실제로 이 절대 온도가 0켈빈인 경우 사실 이게 그렇게 엄청 낮은 온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아닌데 이만큼입니다. 마이너스 273.15도씨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양의 표면 온도도 뭐 낮은 데가 5000도, 뭐 높은 데 8000도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273도씨면은 좀 해볼만 하잖아. 사실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0켈빈에 도달한 적은 없고요. 0켈빈에 아주 근접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근접한 적이 있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간 적이 있다고 막 나왔어요. 어쨌거나 0켈빈에 아주 근접할 수는 있다. 아예 0켈빈 아니어도.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0켈빈에 도달을 할 수 있다 쳐요. 할 수 있겠지. 뭔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이 0켈빈이 딱 찍는 순간에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빵이 돼야 돼. 빵.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이 원자 핵도 있고 뭐 분자 자체가 있는데 빵이 될 수가 없잖아,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가장 큰 문제가 T는 0켈빈의 경우에 부피가 완전히 쉬는 시간이야? 뭐 끄덕끄덕해. 뭘 끄덕끄덕해. 한참 남았구만. 부피가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멸하면 끝이 그냥 그것도 아니야. 다시 온도를 높이면 다시 어디선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 이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스멀스멀 드는데 다시 한번 이름을 보니까 얘 이름이 뭐였어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 이상기체에서 이 이상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실까요 혹시?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이상적이다 이상형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기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잘 보면은 실제로는 그런 건 있을 리가 없잖아. 0켈빈이 됐다 해서 부피가 완전 없어지는 기체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다양한 것들에서도 그런 거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뇌피셜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 하고 만든 게 여기 이상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 이상기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할 것 같아. 좀 쉬운 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왜 배우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계산하는데 뭐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기체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도대체 이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거 왜 들어갔냐? 자, 얘는 뭐냐면요, 이상기체가 가져야 할 조건을 말합니다. 요 기체분자 운동론 조금 어려워요. 완전히 지금 다 완전히 내 걸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사실 우리 영재 입시에서는 100%다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물론 언젠간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긴 할 거예요. 뭐 만약 여러분이 막 미술 쪽으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면은 언젠간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들어주면은 언젠간 도움이 된다. 그래도 이해 못한다 해가지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이상기체가 가져야 할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체분자 운동론. 자, 첫 번째, 기체 자체 부피가 없어야 된다. 이 약간 첫 번째부터가 좀 약간 좀 그런데,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피가 항상 0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보면은 분자 자체 안에는 분자 자체는 엄청 조그맣잖아 원래 실제로. 근데 그 부피 자체도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보면은 이 분자가 부피가 0이어야 돼, 0. 자, 두 번째로는 좀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눈에서 약간 이런 게 보이는데 얼른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분자 간에 인력과 청력이 무슨? 그럼 인력과 청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뭘까요? 인력은 뭘까? 인력? 끌어당기는 힘. 이게 밤마다 수업 시간표 좀 다른가? 이게 원래 점심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따로 주세요. 보통 다 1시간만 한 시간. 진짜? 네. 진짜야? 진짜야? 그럼 물리 빼고. 화학도 빼고? 하나. 근데 원래 근데 물리생도 가끔씩 해주는 거 같아.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 7시 15분까지 수업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교시 몇 시부터야? 7시 반? 40분. 7시 40분. 제가 7시 끝내줄게요. 7시 40분까지 통으로 쉽시다. 근데 오래 쉬면 나도 좋은 사실. 눈치가 좀 보여서 그렇지. 청력은요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우리 좀 들어본 말일 것 같아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 탄성 충돌 이거 물리에서 막 배우잖아. 완전 탄성 충돌은 뭐를 말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완전 탄성 충돌이 뭐야? 이 자꾸 7시에 끝내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술하다니. 완전 탄성으로 가득한 충돌이야.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물리가 참 재밌는 게 이게 들으면 아 맞아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 자, 얘는요 충돌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런 게 있었지,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을 모두 지금 머릿속에 다 담아둘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마지막. 그리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만 비례한다. 이렇게 5가지 있는데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또 다룰 거예요. 방학이 다 끝나기 전에.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은 요거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오케이. 요거까지만 하면 아마 1교시가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미안. 요거는 좀 중요해요.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만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온도에만 비례한다. 자,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이 하나 있잖아. 사실상 하나밖에 없잖아. 2분의 1 V제곱. mv 제곱이겠죠? 2분의 1 mv 제곱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얘는 2분의 3 nRT라고 씁니다. 이거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식이 이거잖아, 그지? 뭐야?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자, 그럼 v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v 제곱은 m분의 3 RT. 아이고. 이 분자량으로 써볼게요. 분자량. 좀 쉽게. mv 제곱. 그러면은 m분의 3 nRT. 이렇게 되겠죠? 요 n은요 사실 몰수거든요. n은 몰수. 중공 과정 사실 몰라도 돼요. n은 그냥 1로 가정해버려. 중공 과정 몰라도 됩니다. 근데 결과는 알아야 돼. n분의 3RT로 나와요. 자, 그럼 v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n분의 3RT에 루트 씌운 거. 좀 더 쉽게 정리하면은 루트 n분의 t에 비례한다. 자, 결론이 뭐냐면요, 기체의 평균 속도는요 n분의 t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온도가 2배가 되면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루트 2배가 되고, 기체 분자의 분자량이 2배가 되면은 평균 속도는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7시까지 하려니까 좀 빡세네. 이게 우리 기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할 때마다 항상 약간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기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약간 처음에 P는 OGH 오 할만하고 PV는 RT 아는 거예요.
R은 0.08입니다. 단위는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기체 분자 운동은 나와요. 네. 그냥 일단 적어. 다시는 안 보지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루트 n분의 t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사실은 배웠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름으로 그레이엄의 확산 분출 법칙. 그럼 그레이엄의 확산 또는 분출 법칙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모를 때 나오는 표정인데 이거는 모를 때 나오는 표정인데.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자 어딨냐면요. 알겠다. 61페이지네요. 61페이지. 자 그래도 우리 이제 중등 아닌데. 자 V1분의 V2는요. 자 루트 M1분의 T 루트 M2분의 T잖아요. 왜 T는 그대로 썼냐면요. 같은 온도에 놓고 확산시킬 거잖아. 그지? 온도가 같을 때. 물론 온도가 같을 때 얘기입니다. 두 기체 온도가 같을 때. 자, 이거 정리하면요. M2분의 M1입니다.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자, 이거 너무 낯선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이 62페이지. 요 그림 실험하는 그림. 뭔가 낯이 있죠? 이거는 낯이 있죠? 뭐야? 암모니아수와 염산을 적신솜을 가지고 하면은 흰 연기가 중간 어딘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생긴다. 이거 이유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실험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저 실험 사실 되게 좋은 실험인데 진한 암모니아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들어있겠죠. 자, 여기는 암모니아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는 진한 염산을 녹인 거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염산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 두 기체가 만나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HCl이랑요, NH3.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다는 것만 그냥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요거 NH4Cl이라는 고체가 만들어져요. 이거 하얀색이고 고체예요, 고체. 연기라고. 응? 뭐가? 근데 저 두 개가 어. 만났을 때 그게 연기라고 나와 있는데. 고체입니다. 연기. 연기가. 그러니까 왜 연기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연기는 고체인 거 알죠? 그러네. 뭐 한 거지? 이게 중간에 이게 사실 대체 아니야. 이게 연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사실 이거 실험 자체는 하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유리관의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띠처럼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 중간에 막 채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벽에 딱 달라붙어요. 대체 아니야. 근데 보여지는 너무 워딩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확실히 고체예요. 얘는 물에다 넣으면요 차가워져요. 물에 잘 녹습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이 기체들이 막 나갔다는 거예요. HCl 기체가 있고요. NH3 기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에게 지지난주 수업에 보람을 주세요. HCl과 NH3의 분자량은 각각 얼마일까요? HCl은 뭘 봐야 돼? 일단 주기율표 봐야겠죠? HCl의 분자량은 36.5입니다. NH3는 얼마예요? 17입니다. 네? 35.5 더하기 1이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체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HC. HCl이 더 무겁습니다. 대략 한 2배 정도 무겁죠? 완전히 2배는 아니지만 2배보다 좀 더 무겁죠? 자,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HCl이랑 NH3 중에 HCl이 2배 이상 더 무거우니까 실제로는 누가 더 빨리 확산이 되는 거야? NH3. NH3가 더 빨리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막 가다가 HCl은 좀 무거우니까 좀 더 느리게 움직이다가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은 이렇게 NH4Cl 고체를 만드니까 여기에 NH4Cl 고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NH3가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어서 HCl 쪽에 더 가깝게 NH3 쪽에서 더 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는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얘네들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S1 대 S2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의 비율은 S1 대 S2는? 사실 그러면은 VHCl 대 VNH3라고 비슷하겠죠? 그치? 얼마나 더 빨리빨리 오는지.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에요? 루트 17. 루트 17. 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36.5분의 t 대 루트 17분의 근데 그거 맞아. 근데 이거 계산 싹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루트 17 대 30. 루트 36.5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들이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활용하는 내용들은 아마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설명을 하는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계산을 하는 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10분이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이해는 어려워도 이걸 기억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약간 아는 척하기 좋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좀 깐지나요. 영어로 먼저 쓰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합니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 이런 전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요 그래프의 형태는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X축과 Y축.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X축과 Y축이겠죠? X축은 기체의 속도라고 속력이라 합시다. 속력이 더 좋겠죠? 속력과 속도는 차이는 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누가 그 방향 성분을 가진 거야? 속도가 방향 성분을 가진 거죠. 자, 얘는요 기체 수입니다. 그 속력을 가지는 기체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일단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H2라는 기체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300켈빈 해서 한번 요거를 측정을 해서 한번 그리고요. 그 다음에 1200켈빈에서도 한번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요 75켈빈에서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네들 각각 온도가 몇 배씩 차이 나요? 4배씩 차이 나겠죠? 4배씩 차이 납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는 몇 배가 되겠어요? 1로 갈 때? 2배. 1로 갈 때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자,
근데 제가 300켈빈에서의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측정해서 막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소위 이렇게 종이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요, 이게 300켈빈이었어요. 요거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거는 아직 우리 손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프 형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200켈빈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요 피크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될까? EV. EV로 가야 돼. EV.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 EV. 자, 여기 피크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피크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피크의 높이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눈치가 빠르면 63페이지의 그림 형태를 보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됩니다. 안돼. 자, 어떻게 돼요? 피크는 더 낮아지고 더 넓게 퍼져야 돼요. 피크는 더 낮아지고 더 넓게 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눈치가 채지죠? 자, 75켈빈일 땐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피크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 온도가 4분의 1가 됐으니까 2분의 V로 바뀌어야 되겠죠? 2분의 V. 자, 이번에는 피크의 위치는 여기인데, 자, 약간 눈치를 보면은 피크의 높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높아져야 되겠죠? 더 높고 좁게 피크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한테 그래프를 그리려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온도가 뭐가 제일 높을까요?는 자주 나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크가 낮아지고 넓게 분포한다. 다 이거 어떤 얘기야? 같은 기체를 온도만 바꿨을 때 얘기입니다. 같은 기체를 온도를 바꿨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크는 낮아지고 범위는 넓어져야 됩니다. 65페이지에 제일 앞에 있는 문제도 약간 그렇죠. 64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그래프만 참고하시면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좀만 힘내세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같은 기체를 가지고 온도를 바꿨으면 이번엔 또 뭘 해야 되겠어요? 같은 온도에서 기체를 바꿔봐야 되겠죠? 같은 온도에서 기체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약간 요럴 때는 단골 기체들이 좀 있습니다. 자, H2 기체, N2 기체, CO2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H2는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2예요, 2. 얘는 얼마일까요? 28. 그렇죠. 마음을 대변하는 숫자 28. 자, CO2는 몇일까요? 44. 44입니다. 44. 44. 응? 44. 더 커졌죠? 자, 하나의 분자를 냅뒀을 때 H2가 제일 가볍고 CO2가 제일 무거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V는 뭐에 비례해요? 루트 n분의 t에 비례합니다. 루트 n분의 t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x축은 속도, 속력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y축은 기체 수라고 했을 때, 자, 온도는 300켈빈으로 일정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질소 기체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N2. 자, 그럼 이번에는 수소 기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피크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 자, 보시면은 온도는 똑같죠? 분자가 무거울수록 평균 속도는 커져 작아져? 분자가 무거우면 작아지죠. 작아지죠. 오히려 분자가 가벼워지면 평균 속도는 빨라지겠죠. 에너지가 똑같으면 당연히 가벼운 놈이 더 빨리 움직이면 당연하잖아, 그치?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H2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근데 피크의 형태도요, 똑같이 낮고 넓어야 돼요. 낮고 넓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CO2는 훨씬 무겁잖아요, M2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우면은 속도는 더 어떻게 돼요? 더 느려지겠죠? 느리니까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온도 기준으로요, 분자가 무거울수록 피크가 왼쪽 높고 좁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도 있는 그림은 어디 참조하시면 될까요? 63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죠? 63페이지. 아이고, 시간이 조금 나왔으니까 그림만 보고 끊읍시다. 자, 63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보면은 온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O2가 제일 무겁고 N2H2, 헬륨 H2로 갈수록 더 오른쪽 아래로 넓고 낮은 피크를 나타내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질소 분자예요. 똑같은 질소 분자인데 0도씨, 1000도씨, 2000도씨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평균 속도는 빨라지고 피크는 오른쪽 아래로 낮아지면서 넓어지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형태를 좀 눈에 익히고 달라지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하면은 힘들겠죠? 오늘 35분에 봅시다. 35분까지 오세요. 구라지 이거. 구라지 중간에 쉬는다는 거. 네. 아? 진짜? 네. 진짜? 알았어. 근데